지금 이 시간은 여성분들을 위한 내 차 고르는 방법입니다. 왜 여성분들입니까? 사실 남자들은 차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잘 압니다. 브랜드에 대해서, 각각의 그 엔진에 대해서, 옵션에 대해서. 하지만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친하지 않다 보니까 좀 더 친숙하지 않아서 잘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어떤 순서로 어떤 단계로 차를 선택해야 되는지, 골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고르는 것, 내 차를 고르는 것, 사실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굉장히 설레는 일이죠. 앞으로 몇 년 동안 나하고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할 정말 친한 친구를 고르는 것하고 같습니다. 이 설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하나씩 정말 내가 원하는, 나한테 딱 맞는 그 차를 골라가는 이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 보시면 재미있는 경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차의 종류가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내에만 해도 브랜드가 5개죠. 5개 자동차 회사에서 총 60개가 넘는 차종을, 70개가 넘나요? 굉장히 많은 차의 종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차 안에 들어가면 엔진에 따라서 종류가 또한 나눠지고, 또한 그 안에 더 들어가면 보통 트림이라고 합니다. 그 옵션이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양인지에 따라서 또 세부 여러 가지 모델들로 나눠집니다. 이 과정들 복잡하다면 조금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를 따라오시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수입차도 있죠. 수입차는 사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다 풀옵션이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그래서 이제 모델만 딱 고르시면 됩니다. 이제 해볼까요? 먼저 차를 고를 때 무엇부터 생각해야 될까요? 네,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가격대가 내가 어느 정도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정해집니다. 대략 경제 전문가들은 자신의 1년 수입, 그러니까 연봉의 3분의 1, 2분의 1 내지는 3분의 2 요 선 내에서 차를 고르는 게 적절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자신의 어떤 그 수입 이외에 갖고 있는 재산과 또한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에 따라서 대략 내가 얼마 정도의 차를 구매할 수 있겠다 하는 그 범위를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크게는 일반적인 문 4개의 트렁크가 있는, 보통 말하는 그 세단이 있고요. 그리고 나는 좀 더 아웃도어나 놀러 가는데 좀 많이 쓰고 싶다. 그럼 SUV 같은 조금 더 큰, 높은 차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각각의 메이커에 따라서, 브랜드에 따라서 모델들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시점에서는 외관을 보면서, 디자인을 보면서 이렇게 정하게 되겠죠.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브랜드에 원하는 차를 정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이라면 제가 이런 설명을, 이 시간을 들여서 이 토픽을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브랜드를 정하고 나면 그 안에 들어가서 또 하위로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눠집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다소 복잡하지만 중요합니다. 자, 하나의 차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차 안에 먼저 정해야 될 하위 모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첫 번째 정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엔진입니다. 아마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엔진이 무엇인지, 또 각각의 엔진의 종류가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부분 3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말하는 휘발유, 가솔린입니다. 휘발유 엔진이 있고, 그리고 디젤 엔진이 있고, LPG 3가지 엔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각각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이 휘발유 엔진은 차가 조용하죠. 그리고 진동이 덜합니다. 그리고 힘이 저속에서보다는 좀 더 높은 고속으로 넘어갈 때, 즉 80km 이상 넘어가면서 좀 더 힘이 많이 생기는 형태의, 그렇게 조합된 엔진입니다. 디젤 엔진은 연비가 좋습니다. 네, 연비가 가장 좋은 엔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승용 디젤은 그렇죠. 그런데 힘이 좋아요. 힘이 굉장히, 특히 저속에서 힘이 좋습니다. 30, 40, 보통 토크라고 합니다. 이 저속에서 힘이 좋은데
이 엔진은 진동과 소음이 휘발유 엔진보다는 큽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LPG는 사실상 가장 연비가 좋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료 가격 자체가 싸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할부나 차를 일시불 구매하거나 이렇게 살 때는, 즉 소유할 때는 장애인들만 이 LPG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 렌터로 넘어가면은 장기 렌터 차량은 LPG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엔진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에서 또한 하위, 소위 말하는 트림을 정해야 됩니다. 트림이라는 영어 단어는 뭐 가장자리, 테두리, 마감 이런 걸 말합니다. 즉 하나의 브랜드, 하나의 차종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지는, 보통 가격이 그 옵션이라고도 하는데요.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 가지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걸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주의해야 될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외관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내관, 그러니까 내부 사항들, 혹은 편의 사항들, 혹은 그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옵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선택하면은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나의 그 차가 선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외관과 관련돼서는 보통 뭐 HID 그 램프, 아주 밝은 거죠. 그런 것을 쓰고 있느냐, 그리고 타이어 크기가 크냐 작으냐, 이런 것들이 관련이 됩니다. 보통 조금 더 비싼 트림 쪽으로 내려가면 타이어 크기가 커지죠. 타이어가 작고 크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타이어가 크면 차가 좀 커 보입니다. 그리고 제동거리도 짧고요.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연비가, 기름이 더 많이 듭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색상을 고르시겠죠? 색상은 하얀색을 많이 하시는데 하얀색 좋습니다. 많이 쓴다는 얘기는 또 중고차로 팔 때 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얀색은 차량 가격보다 대략 8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더 듭니다. 왜냐하면 진죽, 일반적으로 펄 같은 것들을 넣어서 도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색깔보다 추가 가격이 들어갑니다. 이런 점 생각하시면 좋겠죠. 내부로 들어가셔서는 뭐 시트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트와 관련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물론 그 에어컨이 더 저렴한 차량은 매뉴얼 방식, 그러니까 이렇게 조작하는 방식이고요. 좀 더 비싼 차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이 풀 오토 에어컨이죠. 이렇게 온도만 맞춰주면 알아서 나머지 다 해주는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시트와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보통 열선이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일 때 리모컨처럼 이렇게 버튼식으로 전동식 움직이는 시트이냐, 그리고 좀 더 요즘에는 높은 사양에서는 나오죠. 통풍 시트이냐. 통풍 시트라는 것은 에어컨 나오는 거 말고요. 이렇게 안에 파이프가 돼서 의자에서 바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이런 형태의 시트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부와 관련되어서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편의사항들이 있습니다. 버튼 시동 스마트 키를 쓰느냐 안 쓰느냐. 버튼 시동 스마트 키를 쓰면 차에 가까이 가면 문이 열린다든가, 혹은 차를 시동을 걸 때 버튼 한번 눌러서 시동을 건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관련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후측방 경보, 옆에 차가 이렇게 붙으면 뭐 이렇게 경보를 해준다든가, 또 실제 손을 대지 않고 발로 이렇게 갖다 대면 트렁크가 열리는 스마트 트렁크나 하이패스가 달려있는 룸미러, 혹은 전방의 경보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긴급 제동을 하게 해준다든가, 혹은 차선이 이탈될 때 경보를 준다든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고속주행이나 고속도로 달릴 때 동일한 속도로 계속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리고 주차를 도와주는 스마트 주차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은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 사양에 이런저런 것들을 추가함에 따라서 이제 그야말로 옵션 가격이 들어갑니다. 이 옵션에 추가하는 것들로는 대부분 이 썬루프 같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매립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요즘은 썬루프 많이 안 쓰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깨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 차 아니고서는 썬루프가 있는지 없는지 잘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요즘은 그 스마트폰에 그 실시간 교통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매립형 내비를 많이 안 쓰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뭐 사운드 시스템이 스피커가 뭐 12개다, 뭐 16개다, 뭐 이런 그 소리를 좋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하지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집어넣으면 물론 차값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다음 모델, 상위 모델의 차값보다도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그 사양을 찾아내는 것,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그 사양을 찾아내어서 적절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옵션,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는 특이한 옵션을 하면은 차가 나오는데 출시되어서 내 공장에서 내 손까지 오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어쩌면 일반적인 차량을 선택하는 게 나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나에게 가장 적절한, 내가 좋아하는 가장 적절한 옵션의 차량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